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수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회사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미용 의료 기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이제 인모드발 이슈로 사실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기업과는 조금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고, 또 이제 그 기기에 대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쪽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소모품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한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모드발 이슈로 좀 주가가 급락한 부분에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이런 턴들만 조금만 확인이 돼도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쪽, OEM, ODM 쪽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계속적인 주가가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 이슈로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출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브라질 쪽이랑 일본 쪽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이 나왔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국 쪽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거기서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나 보네요. 네, 브라질 쪽에서 피부에 네.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뭐 아무래도 거기 뭐 햇빛도 세고 하니까 네. 피부인가요? 리프팅인가요? 두 개 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수요 쪽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86%나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브라질이랑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안 나고, 사실상 미국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매출이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도, 미국 기업에서의 조금 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타격이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미용 의료기기에 과연 타격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요 매출 그 주요 기업이 있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뭐 강남구, 금천구, 유성구에서 대부분 다 20%대 이상씩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단기 낙폭으로의 좀 이슈들,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점유율이 한 자릿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턴의 가능성과 앞으로 시장 점유율의 확대, 그리고 이제 소모품에 대한 판매 증가로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강남구 전년 대비 49% 증가, 이게 지금 저 어떤 인모드인가요? 아니면 전체 의료? 전체 이제 의료기기, 미용 의료. 무용 의료기기에서 전체 그 해당 지역에서의 이제 기업이 있을 때 수출 데이터가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 회사의 좀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겠구나를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반에 설명하셨던 인모드는 좀 글로벌 기업 얘기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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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실 K뷰티라는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이 한국 시술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전 세계적으로 뜨겁잖아요. 네. 기업별로 지금 수출 현황 뭐 업데이트된 이슈가 좀 궁금한데 어떤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별로 봤을 때 브라질에선 클래시스랑 이제 원텍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고, 일본과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대부분들이 이제 신제품들을 조금 만들어낼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클래시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볼륨어 매출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17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소모품에 대한 비중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다 인수권에 대한 뭐 단기적인 단발성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합병 이후에 이제 시너지를 기대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이제 소모품 매출에 대한 가속화가 계속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종목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가장 뭐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 다변화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품목 자체가 무너진다고 해서 실적이 무너지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특히나 북미나 일본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상황이고요. 또 이제 4분기에 일본과 미국 쪽에서 본격적인 이제 덴서티 판매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파트너사와 이런 계약 체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쪽에서 가장 이제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제 3위일체를 좀 잃었다라는 좀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력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이 좀 격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12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브라질이랑 대만 쪽이 전년 대비해서 110%, 100%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브라질 쪽이 굉장히 좀 성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환수제 발행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군요.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갖고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권희 부장님 주목하고 계신 섹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소비재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구재성 소비재가 아니라 소모성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의류랑 이제 화장품을 보고 있는 거죠. 어제도 특히 좋았죠. 예, 어제 이제 특히 좋았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반도체는 지금 수출이 아직도 부진하죠. 이제 뭐 턴어라운드 한다, 뭐 가격이 올라간다 얘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를 보면 올해 그러니까 10월 달 것도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20일까지 그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6%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계속 그 수출 데이터가 플러스를 내고 있는 쪽이 화장품과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이랑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의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곳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와중에도 이제 소비재들은 계속 꾸준했는데 특히 이제 뭐 그 내구재성 소비재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도 수출이 오히려 늘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미국만 좋은 게 사실 문제지 다른 나라들은 좀 안 좋죠. 중국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의류와 그러면 이 화장품이 왜 그럼 잘 팔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좀 바뀌었다. 이걸 대응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추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비중을 높였던 기업들은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틈새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수출하던 그런 기조를 지금 아세안과 미국 시장으로 다시 좀 집중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뭐 많은 연예인들이, 엔터테이너들이 노력을 해줬던 부분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한류 열풍도 큰 공헌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재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드는 뭐 면화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그 태양광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 물량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럼 그런 거에 반사 이익을 보는 게 결국엔 지금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서 중국의 저가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조금 더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세안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도시화가 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포인트가 딱 와닿는 게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뭐 한세실업, 영원무역 같은 일부 화장품, 의류주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 과연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걸 겁니다. 연말까지 이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면 이쪽은 좀 죽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그쪽은 좀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전체 시황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땐 좀 안전한 소비재 쪽으로의 눈돌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보면 유보율이 뭐 2000%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워낙 많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제가 이제 관련 기업들을 한 6개를 갖고 나왔는데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영업무역, 한세실업, 뭐 코스메카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보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OEM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든 옷이든 다 OEM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본인들의 브랜드가 아니어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쪽에서 계속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화장품인 대표적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띠면서 어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온 것도 인디 브랜드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맞아요. 올라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인디 브랜드의 고성장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내년에도 이어질 텐데 이쪽이 성장하면 할수록 코스맥스는 좋아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도 특수한 제품들 하나를 가지고 또 이제 OEM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중국 비중을 중국도 괜찮지만 미국에서 흑자 전환이 또 기대되고 인도네시아나 지금 태국 쪽에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아세안 시장에서의 자리매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와 의류주에 감지되는 온기, 소비재냐 아니면 단기 조정의 매력도는 더 높아졌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냐, 미용, 의료기기 vs 소비재. 과연 앵커의 픽이 되기 위해선 마지막 기업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하창환 본부장님, 어떤 기업 골라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중에서 비올이라는 종목을 좀 고르겠습니다. 비올. 네, 일단 저는 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소모품이 결국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비올이라는 기업은 이 소모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도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정하기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자체가 판매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소모품 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리포트에서도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쪽에서의 이런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날 수 있는 기업이 단연 좀 우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신제품이 2개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초음파랑 비침습 고주파인데 비침습 고주파 쪽이 기존의 제품 대비했을 때는 이런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50%가 넘게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좀 핵심 매출이 또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캐파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를 보고 있어서 비올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 갖고 온 소비재 기업 중에서 어떤 거를 일단 픽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6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세실업이 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세실업의 가장 대표적인 납품처가 갭입니다, 미국에. 근데 갭의 주가도 한 달 사이에 한 2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류가 잘 팔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모든 글로벌 의뢰, 특히 미국 쪽에 있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 자체가 재고를 지금 줄이고 있다가 다시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사이클로 들어갔고요. 잘 팔릴 거를 이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고량이 빨리 떨어지니까 재고를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늘리는 과정에 들어갔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베트남에서 이제 그 완벽한 지금 라인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인데 3분기에도 여전히 역신장폭을 개선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원가 경쟁력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계속 지금 실행 중이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걸로 좀 막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도 탑 라인들을 조금 가격이 높은 라인들로 지금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원래 월마트라든지 갭, 그다음에 올드네이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OEM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안에서도 가격이 좀 높은 쪽으로의 조금 이제 이쪽으로 탑라인을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4분기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약간 꺾일 줄 알았는데 올해도 작년만큼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의류주가 나왔거든요. 오늘 앵커의 픽 겹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하실래요?
네, 저 의류주 하겠습니다. 제가 미용 쪽으로는 잘 몰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류주요. 저는 사실 수출 데이터를 보고 좀 마음이 기울었어요. 미용 의료기기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과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더 시장을 주도할지, 의류주가 시장을 더 주도할지, 소비재 섹터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